자랑 좀 그만해. 나도 내 인생이 힘들어. 한 번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적 잊지 않으셨나요? 이 이야기는 자식 자랑, 돈 자랑, 끝없는 비교 속에서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마음까지 작아져 버린 정이라는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참고 또 참던 정이는 결국 한마디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로 오랜 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하지만 상처를 넘은 그 끝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당신도 괜찮은 척하며 듣기만 했던 그 말들에 지치신 적 있나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나를 지키는 말, 상처받지 않는 거리두기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참았던 그 말들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긴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는 곳입니다. 저는 올해 70을 넘긴 정희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친구들과 점심 모임이 있는 날이었어요. 경자, 수키 그리고 영자. 다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오래된 친구들이죠. 그날도 단골 국수집에 도착했더니 제일 먼저 자리에 앉아있던 영자가 휴대폰 화면을 번쩍 들이밀며 말했어요. 야, 이거 봐봐. 우리 아들 이번에 제주도 풀빌라 다녀왔잖아. 여기 바다 보이는 테라스. 며느리가 깜짝 이벤트 해줬대. 요즘 신혼 같대. 부러워 죽겠어. 경자가 고개를 내밀며 탄성을 질렀고 수키는 감탄사를 연발하며 사진을 넘겨봤어요. 저는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죠. 속은 점점 뻐근했지만요. 아휴, 영자야. 넌 팔자도 좋다. 수키가 웃으며 말하자 영자는 기다렸다는 듯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뿐이냐? 아들 이번에 이사됐대. 대기업인데 이제 임원 반열이래. 이번 달 월급 보너스만 해도 어휴, 내가 말 안 할란다. 웃음 속에 묻어나는 그 말들. 그게 왜 그리 아프게 들렸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은 지금도 작은 공장에서 일해요. 퇴근하면 집에서 애 봐주느라 지쳐있고 며느리는 몇 달째 감기 몸살로 병원만 들락거리고 있어요. 자랑할 것도 들려줄 만한 소식도 딱히 없어요. 예전엔 영자의 자랑이 그렇게까지 거슬리진 않았어요. 오히려 참 잘 키웠구나 하고 저도 진심으로 기뻐해주곤 했죠. 함께 늙어가는 친구들의 자식들이 잘 된다는 건 왠지 우리 모두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자랑들이 내 안에 자꾸 여린 부분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남편이 아프고 난 뒤부터는 어떤 말도 위로로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가진 삶의 무게가 커질수록 남의 자랑은 날 더 깊숙이 가라앉게 만들었습니다. 식당 안은 늘 그렇듯 북적였지만 그날따라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제겐 유독 멀게만 들렸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끝이 괜히 무거웠고 면발을 입에 넣어도 아무런 맛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영자의 웃음소리 사이사이로 제 속에서는 자꾸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뭘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밥보다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 가족 예능에서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손잡고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어딘가 속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죠. 나는 저런 따뜻한 장면과는 거리가 멀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소파에 앉아있던 나는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고 조용히 방 안 불을 껐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내 마음을 들여다봤어요. 말을 안 해서 멀어지는 게 아니라 말을 들어도 외롭만 해서 멀어지는 거구나. 그게 그날 내가 혼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영자의 웃음소리 사이사이로 제 속에서는 자꾸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뭘 잘하고 있는 걸까? 그 물음은 밥보다 더 쓰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저는 일부러 모임 시간에 늦게 도착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익숙한 웃음소리가 먼저 귀에 들어왔죠. 경자, 수키 그리고 영자는 이미 자리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디저트 그리고 영자의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어요. 정희야, 왔네. 여기 자리에 있어. 수키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저는 어색한 미소만 지었어요. 영자의 눈은 벌써 반짝이고 있었고 그 입은 또 자랑에 시동을 걸고 있었죠. 우리 아들 이번에 외제차 뽑았잖아.
그거 있잖아. 그 유명한 SUV. 며느리가 또 얼마나 센스 있냐면 여행 가라고 몰래 예약까지 해놨대. 자가 고개를 끄덕이고 수키는 와 대단하다 하고 감탄했어요. 저는 그저 조용히 앉아 딸기 케이크를 포크로 찔렀습니다. 달기만 한 케이크. 입안은 점점 말라갔죠. 그 순간 제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영자야, 너 요즘 자식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거 알아. 듣는 사람 입장도 좀 생각해줘. 영자의 표정이 굳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왜? 자랑 좀 하면 안 돼? 나는 그냥 기쁜 걸 말한 것뿐인데 너가 괜히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자랑 좀 해봐.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고. 그 말에 수키는 고개를 푹 숙였고 경자는 아이 참 그냥 넘기자 정이야 하며 제 손을 만졌죠. 그 순간 제 속에서 뭔가 툭 무너졌습니다. 내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니라 괜한 사람 만든 느낌이었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건가? 아니, 단지 듣고 싶지 않았을 뿐인데. 카페 밖으로 나와 걷는데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싸늘했어요. 예전엔 이런 날씨면 기분도 좋았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허전하고 씁쓸할까요?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텅 빈 거실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커피잔이 2개 놓여있는 식탁. 며칠 전 다녀간 딸과 손주가 먹다 남긴 쿠키 봉지가 그대로였어요. 나는 조용히 그 쿠키 봉지를 만져보다가 아무 말 없이 봉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어요. 그 작은 행동이 어쩐지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죠. 조용한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으니 누구의 말소리도 웃음도 없이 나 혼자만 남겨진 느낌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전등을 끄고 누웠지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오늘 한 말이 그토록 잘못된 걸까? 왜 나는 늘 분위기를 망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걸까? 예전엔 영자의 자랑을 들으며 함께 웃기도 했어요. 와, 잘됐네. 그 한마디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남편이 병원 신세를 지기 시작하면서 내 일상은 점점 줄어들고 좁아졌어요. 아침엔 병원 예약 잡고 오후엔 반찬 챙기고 어쩌다 친구들과 만나는 날이면 그래도 나도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작은 위로마저 무너진 기분이었어요. 자식 자랑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내 삶의 그늘과 자꾸만 비교가 되는 게 문제였죠. 정의가 예민하긴 해. 혹시 뒤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런 생각들 속에서 나는 결국 새벽녘에 일어나 노트를 꺼냈어요. 오랜만에 펜을 들고 나답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써봤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기, 불편한 말엔 솔직해지기, 내 마음을 나 스스로 존중하기. 짧은 3줄이었지만 그 글을 적고 나니 왠지 내일이 조금 덜 무서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단톡방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고 저 역시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요. 처음 며칠은 휴대폰 알림이 울릴 때마다 괜히 심장이 쿵 내려앉았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한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아침에는 느긋하게 창문을 열고 햇살 들어오는 부엌에서 혼자 커피를 내렸어요. 소리 없이 물이 끓고 커피 향이 퍼지는 그 시간이 왠지 저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틀 뒤 경자가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정희야, 그날은 그냥 다들 좀 예민했나 봐.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그 말에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경자의 목소리엔 미안함이 담겨 있었지만 그 말이 왜 그리 멀게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경자야, 나 이제 좀 거리를 두려고 해. 그게 나를 덜 힘들게 하는 길 같아서. 모임에 나가면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괜히 마음이 작아져. 경자는 잠깐 침묵하더니 그래, 내 마음 알겠어. 너무 무리하지 마.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해.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서운해서가 아니라 드디어 내 마음을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서요.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젊었을 적 친구들과 여행을 다녔던 사진. 딸아이가 초등학생 시절 웃으며 제 품에 안긴 사진. 남편과 함께 걸었던 가을 단풍길. 그 시절에 저는 웃고 있었고 무언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괜찮았어요.
그땐 나도 참 괜찮았구나. 스스로를 위로하듯 사진들을 천천히 넘기다가 마음속에 작게 다짐을 하나 했습니다. 다시 나를 사랑해보기,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대신 내가 나를 다독이는 연습부터 시작하자고요. 그 다음날 아침 저는 꽃시장에 들렀습니다. 혼자 가기엔 괜히 어색할 줄 알았는데 예쁜 꽃들 사이를 걷다 보니 괜히 마음이 말랑해졌어요. 하얀 국화와 노란 후리지아를 골라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가 스스로에게 주는 작은 선물 같았죠.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고른 것도 아니고 누가 봐주지 않아도 괜찮은 꽃. 그걸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정이야. 이렇게 조금씩 다시 시작하자. 꽃을 사온 날 밤 창가에 앉아 국화 한 송이를 바라봤습니다. 햇볕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그 모습이 왠지 저 자신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도 몰라줘도 누군가와 경쟁하지 않아도 조용히 피어있는 그 모습이 참 닮았다고 생각했죠. 잠시 후 알람이 울렸습니다. 원래라면 그 시간은 단톡방에서 서로 안부를 묻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용했어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알람을 껐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일기장을 꺼냈어요. 오늘은 나에게 꽃을 선물했다. 처음으로 혼자 꽃을 사봤다. 예전엔 이런 걸 왜 하나 했는데 지금은 이런 사소한 일이 참 소중하게 느껴진다. 마지막 줄엔 이렇게 썼어요. 나는 오늘 잘 살았다. 작은 용기가 내 안에서 자라나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나는 나를 위해 살기로 했어요. 경자의 안부 전화도 고마웠고 영자의 말도 이제는 그냥 저 사람의 방식이라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저 나는 나를 지키기로요. 아침이면 꽃에 물을 주며 인사를 건넵니다. 잘 있었니? 오늘도 예쁘네. 그건 어쩌면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었는지도 몰라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모임이 사라진 오후들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거리를 두니 마음이 오히려 더 조용해졌고 그 조용함 속에서 저는 나 자신과 진짜 대화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늦은 아침 저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우려냈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라디오에서 흐르던 음악도 꺼뒀지만 그 고요함이 참 괜찮더라고요. 예전엔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했는데 지금은 이 조용함이 저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에 장을 보러 갔다가 수키를 마주쳤습니다. 서로를 보고 동시에 멈칫했죠. 수키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 정이야,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저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응, 나 잘 지냈어. 너는? 수키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 둘은 함께 수산물 코너 앞에 서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사람들처럼 고등어 가격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러다 수키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정이야, 나 너한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어. 응? 그날 내가 말해줘서 나도 많이 생각하게 됐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영자의 자랑 좀 불편했거든. 근데 그냥 넘기자 했던 게 결국은 너만 상처받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어.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키가 그렇게 말해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수키는 이어 말했어요. 예전에는 모임이 그냥 일상이었는데 요즘은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심하게 들렸는지 알겠더라. 너처럼 말은 못했지만 나도 좀 힘들었었어.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하나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말을 안 했다고 마음까지 모른 건 아니었구나. 진짜 친구는 모든 걸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구나. 고마워, 수키야.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자리엔 그 어떤 모임보다 진한 진심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장바구니에 담긴 고등어보다 제 마음이 더 가벼웠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진짜 친구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내 마음을 들어주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그 아래에 크게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말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더 믿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가 나에게 먼저 진짜 친구가 되기로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대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말, 나를 지지해주는 시선 속에서 다시 살아가기로요.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람에게 누구보다 멀게 느껴지는 말로 상처받았던 날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는 건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독이는 작은 용기일지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언제 가장 마음이 작아졌나요? 그 기억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긴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곳이니까요.